네, 오늘은 이 루이비통 지갑인데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사용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아껴 쓰신 거죠. 지금 보면 이런 이제 실밥이 좀 나와 있고 이런 건 뭐 큰 문제는 안 되니까요. 지금 가장 문제가 돼서 저한테 오신 게 뭐냐면 단면이죠, 단면. 여기 이런 단면. 근데 이제 이런 단면을 처리할 때 지금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도 가죽 사이사이가 지금 갈라져 있단 말이죠. 갈라진 틈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갈라진 어, 겹대로 갈라져 있는 부분을 메우는 형식으로 해서 좀 튼튼하게 하자.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이제 그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담이 보건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냥 가져왔을 때, 아, 이거요? 얼마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보다 상담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빈 틈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이사이에. 여기도 약간 휘고 이 사이가 다 떨어져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잘 해주고 나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벌어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되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런 거 있죠. 평평하게 잡아주는 그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복원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1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 에, 안에까지 침투가 될 수 있게 해주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위에는 거의 떨어졌단 말이죠. 단면 약품이 거의 떨어졌고 여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도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포를 400이 아닌 200방 좀 거친 거죠. 거친 사포를 이용해서 제거를 좀 해줍니다. 뭐 순간 까먹었는데요. 에, 손님한테 혼나고 왔어요. 지금 왜 문 닫아놓고 전화 안 받냐고. 근데 뭐 이제 일은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떤 때는 전화도 못 받고 그럽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라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명품이잖아요. 대부분 거의 명품이다 보니까 상담하는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명품을 복원을 처음 하시구나. 제가 이제 단골이 많이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그게 납득이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입장 차이지만 고가의 몇백만 원짜리를 맡긴다 이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일은 바쁜데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굉장히 어떤 일에 있어서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400방으로 해서 이런 데를 다듬어 주고요. 약간 희끗하게 보일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너무 깎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이런데 벌어진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틈 안에까지 좀 넣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 근다고서 막 구겨지게 넣으면 안 돼요.
그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주는데요. 너무 뜨겁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잠시 보시죠. 지금 제가 살짝 틀을 잡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맨 처음보다 벌어져 있다는 느낌이 덜 들죠.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모서리에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이쪽 부분이 약간 지금 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심하게 좀 많이 벌어졌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게 같은 것도 괜찮아요. 좀 더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게. 뭐 이제 건조가 될 때까지 이렇게 좀 잡기가 불편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집게를 물려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끝에 쪽에 잘 잡힐 수 있도록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 반대쪽 볼게요.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이 하나만 더 있어도 좋을 건데, 뭐 어쨌든 잠깐 손님 한 번 왔다 가서 그래도 이제 가방이 두 개니까 견적이 몇십만 원 나왔네요. 깨끗이 해드려야죠 이제. 자, 이쪽은 비교적 그 상태가 많이 벌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자, 이렇게 안에까지 잘 스며들게 해주고 나서 마찬가지로 집게로 눌러 놓겠습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대놓으면 좋아요. 집게 그냥 그 쇠로 하는 것보다. 끝 끝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잠시 이제 건조할게요. 사포로 면을 다듬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부분은 아주 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빈틈들 있죠. 빈틈들 그런 부분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 약품을 골고루, 그리고 처음에는 두꺼울 거 없어요. 얇게. 이런 일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지갑의 단면, 뭐 가방의 단면, 가방 끈의 단면 이런 것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수입으로 따지면. 이쪽도 이제 거의 말라가고요. 뭐 누구나 뭐 수입을 내고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해야지. 응? 왜 사업해? 그러면 나 망하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자, 이제 틀이 잡혔죠. 틀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건조를 바짝 시켜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게로 잡아서 건조될 때까지 해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지금 어디 빈틈이 있거나 그러면 매끈하지 않으면 계속 바르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안에까지 스며들으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보여드려도 단면을 할 때 가죽이 겹겹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하는 요령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어, 지금 이 모서리도 지금 거의 이제 건조가 됐고 말랐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사포로 면을 다시 연마를 해줍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 건조를 한다 생각하고 이대로 놓으면은 이제 서서히 스며들면서 굳어지고 사포로 면을 다듬고 또 한 번 같이 오고 두세 번 정도를 해주면 돼요.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손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 다음 공정 또 소개해 드릴게요.